9월 첫째 주? 얼마 안 남았네. 자, 얘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씩 같이 보자. 자, 뭐 제목, 뭐 사람, 우리가 투후만 어떤 사람한테야. 우리가 컨선이 동사로 또 걱정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뭔가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야.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자, 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투부정사는 부사적.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의 깊은 컨선, 여기서는 명사야. 우려를 표현하기 위하여 뭐에 관하여? 최근 변화에 관하여. 근데 어떤 변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묶어가지고 change를 수식하는 동사야, 분사야? 분사지. 이거 동사 상관없지? 분사다. 뭐 피츠버그 트레인 어떤 기차역에 의해 이루어진 최근 변화에 관한 깊은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됐어?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겠어? 그러면 which is 다음. 자, 그 기차역은 여기 피츠버그 기차역은 가지고 있었어요. 뭐를? 전통적인 티켓 오피서 매표소야. 전통적인 티켓 매표소래 미친놈이. 매표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매표소냐면 with staff, 직원이 있는 어떤 매표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에. 자, 그러나 this, 이것들이, 자, 여기서 this가 칭하는 게 뭘까? 앞쪽에서 복수명사 하나밖에 없잖아. 뭐, 전통적인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매표소가 뭐 되었어요? Have been replaced. 대체가 되었다. 여기까지 통째로 동사야. 뭐로 대체가 되었어요? 티켓 밴딩 머신이 하나의 단어야. 이게 이제 승차권 발매 기기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직원이 상주해가지고 직접 손님들한테 그 타려는 사람한테 표를 갖다가 주는 거야. 근데 얘는 뭐 하는 거야? 무인 기계, 무인 어떤 매표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집어넣으면, 돈 같은 걸 집어넣으면 알아서 표 같은 게 나오는 어떤 자동 판매 같은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 그 전통적인 매표소 갖다가 대체한 거야. 됐나? 여기서는 얘를 신경 써라. by가 아니야. with를 쓴다. 이게 왜 with가 남는 거야? replace는 동사구로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잖아. replace A with B 이렇게 쓰지? 그럼 얘가 수동태가 되면은 A, B, replaced 뒤에 by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with B가 나와야 된다고. with B가. 그래서 전치사 by를 쓰는 걸 좀 신경 써야 된다. with를 by가 아니라 with를 신경 쓰는 걸 좀 신경 써줘야 돼요. 됐지? 자, 다음. 그러니까 지금 이 기차역에 원래는 직원들이 상주하는 어떤 그 매표소가 있는데 이제 기계가 대체해버린 거야. 자, 다음 4번 문장. 자, 그러나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Who are unfamiliar with these machines. 자, 여기서 these machines 앞에 있는 승차권 발매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약간 좀 노인들일 거야. 왜냐면 우리 노인들은 약간 좀 키오스크 같은 거 보면 약간 좀 사용하려면 좀 어렵지 않니? 아니면 좀 너무 어리네. 뭔가 이런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철도 서비스에 access,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accessing은 동명사다. 분사가 아니라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는 뭐 보통 have trouble ing를 쓰는데
여기는 얘가 뭐 having의 의미에 가깝다. 얘가 뭐 trouble이겠고 동명사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assess가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 이거는 그냥 기억만 하려. 얘가 있고 얘가 접근하다잖아. ASSESS는 뭐예요? 이건 access, 얘는 assess. 뭐예요 이거? 박정서 보니? 그렇죠? 이거 보니? 이거 뭐야? 저도 뭐니? 평가. 평가하다. 단어 물어볼 때 가끔 이렇게 묶어서 물어보는 애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기계 그 판매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기계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표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거야. 다음 여기서부터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러한 사람들이 헤빌리가 목표가 아니지 몹시 rely on 의존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존해? 직원의 도움에. 자, 뭐 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부사야. 여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도움에 몹시 의존하기 때문에. 자, 여기 this is individuals 어떤 사람들을? 앞에는 얘네들이야. 자동 어떤 판매기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직원의 몹시 의존하기 때문에 they를 이어서 여기서 받아준 거예요. 자, 그들은 그다음 be in need of가 그냥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면 된다. 뭐뭐가 필요하다. 자, 뭐가 필요해? great 그냥 need가 아니라 great need. 엄청나게 큰 도움이 필요하다. 티켓 사무실에. 근데 뭐가 있는 직원이 있는 역에서. 맞나? 그러니까 지금 바꿨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사람들이 여행 그 기차 타는데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해달라는 얘기야? 다시 유인 매표소로 바꿔달라는 얘기야. 자, 다음 넘어간다. 자, 그래서 저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뭐 해주기를? 고려해주기를. consider는 삼형식 문형어 쓸 때 목적으로 뭘 써? 동명사 쓴다. reopening the ticket office. 그 매표소를 다시 열어주기를, 즉 재운영해주기를 좀 촉구한다. 다음 이렇게가 좀 쓰고, 그 다음에 자, 스태프가 그들의 어떤 자리로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다시 접근을 얻을 것이다. 철도 서비스에. 다음 look forward. 저는 기대합니다. 당신의 신속한 어떠한 그 관심을 to this matter. 이 문제에 대한. 그리고 또 뭐를 기대해요? Possible resolution. 긍정적인 해결책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look forward to의 목적어 1번. 그 다음에 이렇게가 목적어 2번이 되겠다. 그 다음 this matter가 의미하는 거면 한글로 풀어 설명해봐. 뭔데?
자, sincerely 뭐 살아보고 진심을 담아서 살아보고. 끝. 쉽지? 그 이거 있잖아. 시험 문제로 작년에 나왔었어. 응?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지금 목적이 뭐야? 이 목적이 뭐야? 이 표적의 목적이 뭐야? 다시 사람 있는 매표소로 바꿔달라는 게 목표잖냐? 근데 목표를 그 내용을 바꿔주지 그랬어. 근데 아우 내가 이래가지고 참 진짜 그러니까 일단 시험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읽어보긴 해야 돼. 읽어보긴 해야 돼. 근데 읽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아 이거 맞다 그 목표가 그거 바꿔달라는 거였지? 3번 이렇게 해서 치는 놈들 태반이야 아주 그냥 미치겠어 진짜. 그러니까 그 공부를 지금 공부를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면은 지문 확인은 해야 돼. 그게 어떻게 바뀌었을지 어떻게 하냐? 응? 이것도 원래 그런 목적이 이렇게 뭐 바꿔달라는 얘기지만은 목적을 바꿔주자 했단 말이야. 근데 읽어보지도 않고 맞아 3번 보기 그게 있네 바꿔달라 3번.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배점 4점. 아우 진짜 환장해 진짜. 제발 그런 게 없길 바란다. 응? 몰라서 틀리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틀리는 거는 이마에다가 호구새끼라고 적어놔야 돼 진짜로. 응? 자 19번. 자 얘도 그냥 한 문장씩 빨리빨리 해. 별거 없어요. 자, 모든 무대 위에 배우들이 이거 조금 설명 좀 하자. 자, 우리가 focus on이랑 be focused on이랑 뭔 차이냐? 일단 눈으로 보이는 차이는 뭐야? 얘는 무슨 태야? 능동태고 얘는 수동태지? 그 태 말고 뭔 차이가 있냐? 우리가 태가 다르면 뜻도 달라야 돼? 아니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근데 얘는 같다. 얘는 같아. 얘는 능동태로 쓰든 수동태로 쓰든 상관이 없는 애야. 근데 여기 지금 were focus on이라 나와 있지. 수동태 나와 있지 않냐? 사실 were를 빼도 문제가 없다. 이게 종종 나온단 말이야.所以어떨 때는 능동태를 쓰고 어떨 때는 수동태를 쓴 거야. 상관없어요. 뜻이 똑같이 뭐뭐에 집중하다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은 자, 우리가 focus라는 표현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focus A on B 이런 형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A를 B에 집중시키다. 얘가 수동태가 되면 뭐가 되겠냐? A, B, focus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on, B가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의미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그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원래 구조는 이런 구조가 있단 말이야. 원래 그냥 포커스는 뭐야? 어디에 집중하다야. 근데 얘는 A를 B에 집중시키다야. 결국 얘는 해석이 A는 집중이 된다 B에야. 의미적으로는 얘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엄청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은 집중하고 있다. 어디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봐봐. 해석도 봐봐. 수동태로 나와 있지만 해석이 수동태로 나와 있냐? 하다죠, 하다. 능동태 나와 있지? 자, 뭐에 집중하고 있어? 그 배우들 본인의 액팅, 연기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 그때 갑자기 아서라는 애가 무대에 모퉁이로 뭔가 쓰러졌다. 그래, 안 됐구만. 자, 다음. 자, 즈벤이라는 애가 즉시 어프로치 아서한테 접근했고 그리고 알게 되었다. 자, 여기에는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 his heart가 주어고 이렇게가 동사였지. 그의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 즈벤은 CPR을 뭐냐?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심폐소생술 맞다고. 자, 집에는 즉시 뭐 CPR을 수행하였다. 자, 집에는 조용히 뭔가 일을 하였다. 일을 했다는 얘기가 CPR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겠지. 그는 분사 구문. 자, 때때로 아서의 얼굴을 glance at 힐끗 보면서.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sometime은 부사고 at 아서 스페이스 전치사잖아요.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과거분사 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glance는 이거가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동사 취급이야. 이게 아니? glance 따로 목적 쓰는 게 아니야. glance at이 그냥 하나의 동사라고. 주의해야 돼. 내가 뭐 뒤에 목적어 없으면은 과거분사로 말했지만 그거는 언제까지나 타동사일 때 얘기인 거고 glance는 이거 뒤에 at까지 있기 때문에 목적어 없다고 과거분사 쓰는 게 아니다. 알았어요? 얘가 이 행위를 뭐 하는 거야? 얘가 이 행위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란 말이야. 능동관계라고. 자, 그는 생각했다. 제발요. 제발 start breathing again. 다시 숨 좀 쉬세요. 자, 내가 동사고 내가 목적어냐? 이거 뭐로 바꿔 써야 돼? 지난 시간에 준 프린트 있잖냐? 목적어로 투부정사, 동명사 두 개 쓸 수 있지만 뜻이 차이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 투부정사 써도 아무 문제 없다. 자, 여기 있는 희는 누구를 칭하는 거야? 누구를 칭하는 거야? 여기 뒤져있는 게 좀 쓰러져 있는 아서야 아니면 지변이야? 지변이야. 자, 이봐 지금 쓰러져 있어서 지금 심장이 안 뛰고 있는 애가 생각하겠냐? 이제 CPR 하고 있는 애가 생각하는 거야. 제발 좀 살아나라 하면서. 자, 다음 넘어간다. 별 없지? 자, 아서의 눈은 뭐 감겨 있었다. Moments later, 뭐 잠시 뒤에 한 노인이, 근데 어떤 노인이야? In a gray suit, 회색 정장을 입고 있는. 우리가 전사담이 어떤 의류를 쓰면은 아니면 몸에 착용하는 어떤 장식을 쓰면은 착용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럼 여기 있는 in을 바꿔봐. in을 바꿨으면은 wearing일까 아니면 wor일까? wearing이야. 그 다음에 동사가 appear 자동사 타동사야. 자동사 수동태를 못 쓴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는 한 노인이 나타났다. 자, 다음 뒤에는 동사구문. 이것도 주의해야 돼. 자, 이거는 뭐야? 무릎이지. 닐은 동사야. 뭘까? 무릎 꿇다야. 이게 목적어가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하다. 자, 그는 무릎 꿇었다. 뭔가 목적어 필요하냐? 없지. 야, 너네가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잘 모르겠으면 간단한 예문을 만들어. 어려운 예문 절대 만들어 하지 말고 간단한 예문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행위에 대상이 필요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된단 말이야. 자동사. 그니까 지금 beside us state 문구가 뭐가 없는 거야? 목적 없는 거지. 자동사는 원래 동사 쓸 때 목적 없는 것처럼 현재 분사로 쓰다가 뒤에 뭐가 없어야 돼? 목적 없는 거란 말이야. 자, 뭐 하면서 신속히 아서의 뭐 그 가슴 옆에 재빠르게 무릎 꿇면서. 무릎을 왜 꿇어? 이거 뭐 잘못했냐? 그래서 누워 있잖아. 누워 있으면 걔를 살펴보려면 서서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잖아. 그지? 무릎 이게 시체래. 얘가 누워 있으면은 여기에 그 자세히 보려면 무릎을 꿇고 보는 수밖에 없지 않냐. 왜 자꾸 시체라고 하냐? 죽지도 않네. 자, 다음
자, 저는 왈터 자콥이라는 사람입니다. 야, 이 노인이야. 아이가 의미하는 게 뭐 이거 마찬가지겠지? 그 다음에 히도 마찬가지야. 자, 저는 의사고요. 라고 그가 announce 전했다. with a calm voice 뭔가 차분한 목소리로. 여기서 지금 announce의 목적 없지 않냐? 자동사를 주고하겠다는 얘기. 보통 우리가 announce 하면은 뭐뭐를 알리다 그런 타동사를 쓸 때도 많지만 목적 없는 경우에는 그냥 자동사 취급을 해주면 된다. 이런 문제 출제하진 않아. 자, 집에는 wipe off 하면은 닦아내다. 닦아내서 뭐를? 땀을. 뭐를? 그의 이마에서. 다음 with combined effort 함께 결합된 노력으로. 우리 결합된 노력이라는 노력이 결국 혼자 있다는 얘기 아니면 같이 있다는 얘기야? 같이 있다는 얘기야. 즈벤과 그 자코비 박사는 성공적으로 리바이벌 동사로 뭐해? 소생시키다. 살아나게 하다. 그 쓰러져 있는 아서를 성공적으로 소생시켰다. 자, 아서의 눈은 slowly 천천히 눈이 떠졌다. 자, 다음 넘어간다. 마지막 10번. 자, 마침내 집에는 들을 수 있었다. 아서의 숨을 다시. Thinking to himself. 자, 여기 있는 himself가 누굴 칭할까? 아서일까 아니면 집에니까? 야. 자, 이것도 분사구문이지. 우리가 think to oneself 하면은 되뇌다라고 해. 되뇌다. 되뇌다가 뭐냐? 머릿속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야. 지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해? 신이시여 고맙습니다. 돌아오셨네요. 여기 누가 돌아왔어? 얘가 돌아왔잖아. 지칭 대상 파악을 해야 된다. 이 지문은 뭐가 뭐를 칭하는지. 주제 적어도 되지? 자, 나 20번. 오, 더 해도 되겠는 거야? 컨디션이 좋네. 빨리 하는 생각보다. 뭘 고개를 도리도리 하시오, 진짜. 자, 20번. 자, 이제 유사 국회는 끝났고 여기서부터 좀 천천히 할게. 원래는 동사는 need to be까지가 동사지만은 그냥 편의상 하나의 동사 취급할게요.
정승호 다 적었어? 못 때리는 거 아니지? 자 보자. 자 gifted는 재능이 있는이라는 동사가 돼. 재능이 있는 아이가 영재잖아. 영재의 부모로서 당신은 그 be aware of가 주의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했지만 사실 원래 의미 사용법은 뭐뭐를 알다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 뭐뭐를 알다라는 의미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글에서는 알다보다는 좀 주의하다라는 의미가 문맥상 좀 더 적절하다. 너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뭐를? 어떤 흔한 부모의 덫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얘가 뭔가 비유를 하는 표현이겠지. 어떤 흔한 부모가 하는 어떤 덫이라는 게 뭔가를 비유하는 표현이겠지. 그 문제는 읽어보고 나서 짚어놓을 거야. 자, 물론 너는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이고 그래야만 한다. be 뒤에는 앞에 있는 a proud parents가 생략되어 있어요. 네가 영재의 부모라면은 자랑스러워할 거야. 혹시 아니야? 그러면 자랑스러워해야 돼. 자,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y에 있던 절이고 그 안에 가주어, 진주어. 우리가 non-stop 하면은 이거 뭐야? 멈추지 않고요. 왜 talk non-stop 하면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거야? 쉬지 않고 말하는 거야. 쉬지 않고 말하기가 매우 쉽다. 입을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야. 자, 뭐에 대해 말하는 거야? 너의 어린 천재. 누굴 말하는 거야? 네 자식. 영재인 네 자식. 어머, 우리 애가 어디 가가지고 또 무슨 상을 받았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his or her 얘를 칭하는 것도 누구야? 네 자식이라고. 네 자식. 네 자식의 어떤 네 자식의 어떤 왜 그러냐? 너의 그 천재인 자식 혹은 그 천재인 자식의 놀라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머 우리 애가 1살인데 벌써 한 끈을 뗐어요 하는 그런 거 같은 거. 그렇게 쉬지 않고 말하는 것이 되게 쉬워. 자, this가 의미하는 거는 to talk부터 behavior까지야. 자, 이렇게 뭔가 말하는 것이 매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누구한테? 네 아이한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봐봐. 네 천재의 자식에 대해 말하고 놀라운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거 결국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네 자식을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적당히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자랑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야. 과하게 하는 거고. 즉 이 to부터 이 behavior까지 의미는 자식 자랑을 과하게 하는 것이야. 자식 자랑을 과하게 하는 것은 네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다. 여사야? 님들 알고 있는 동사 뭐 있니? B로 시작하는 거 혹시 알고 있니? 대표적으로 있잖아. 자랑하다. B로 시작하는 거. 야, 그다음 show 다음에 전치사 못 쓰니? 아니 부사 못 쓰니?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지. 가장 기본적인 단어다. 자랑하다로서. 그다음 하나 더 있어. 얘는 모를 가능성이 높아. brag, brag. 어우씨 깨졌어 진짜. 자, 다음 매우 똑같이 가져준대요. 매우 중요하다. 자, 뭐 하는 것이 limit A to B가 A를 B에 한정하다야. 자, A를 B에 한정한다는 얘기가 결국 이런 거야. A를 B에만 한다는 얘기야. 아니야? A를 안 한다가 아니야. A를 하긴 하는데 아무 데서나 막 하는 게 아니라 B에서만 한다고. 너의 자, 이 brag가 여기 있는 얘야. 자랑하다. 이게 주석에 있는 단어지만은 그냥 알아도 돼. 이것들은 주석 상관없이. 네의 자랑하는 그런 행동을 어디에다가 한정하는 거야? 너의 매우 친한 친구.
혹은 너의 부모님한테 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식 자랑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해도 되는데 가까운 사람한테만. 아니면 부모님한테만 하라고. 왜 그럴 수가 있잖아. 선생님 왜 가까운 친한 친구한테만 진짜 친한 친구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약간 좀 애매하게 친하잖아. 그럼 내가 자식 자랑을 해.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 생각하겠냐? 배 아파할 수도 있을 것 같냐? 배 아파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좀 꼴보이긴 치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뭔가 좀 좋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정말로 매우 친한 친구라면은 뭐 해줄 수가 있어? 이해해줄 수가 있잖아. 그래 내 친한 친구니까 뭐 자랑한 건 좀 듣지 뭐 그거 넘어갈 수 있지만 약간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좀 굳이 남의 자식 자랑을 왜 들어야 돼? 자, 다음. 자, 그 자기 자식을 자랑을 지나치게 하면은 문제가 있어.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는데 다음 5번 문장.
여기까지 먼저. 승호 다 했어? 다 했어? 자, 승우 다음 시간부터 앞에 앉아. 알았지? 알았지? 앞쪽에 앉아. 여기를 앉든 저기를 앉든 아니 저 도윤이 앞에 앉든 좀 앞으로 와. 자, 재능 있는 아이들은 압박을 주는 게 아니라 느낀다. 언제? 그 재능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제 이어 동사거잖아. 동사 그 다음에 부사로 이루어진 동사를 갖다가 이어 동사는 그냥 타동사 더하기 부사 형태야. 근데 얘네들은 목적어 대명사일 때는 무조건 사이다 집어넣는다. 얘를 풀었으면은 show of children이야. 물론 이렇게 children을 꼭 뒤에 쓸 필요는 없어. children을 어디다 써도 돼. 여기 써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show children of를 쓰든 show of children 쓰든 상관이 없어. them을 쓸 때만 문제야. 대명사를 쓸 때는 무조건 이게 사이에 있어야 된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이렇게 칭찬할 때 아이들은 압박을 느낀다. 부담을 느낀다. 자, 이런 행동, 즉 부모들의 지나친 자랑은 만든다. 어떤 기대를 만들어. 어떤 기대를 만들어? 내가 의미하는 건 앞에 있는 아이들이야. 아이들이 자, live up to가 하나의 동사야. 사실은 뭐뭐의 부응의 사이다야. 아이들이 부응에 살 수가 없는 기대를 만들어낸다. 그냥 이런 거야. 어떤 애가 있는데 자기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어. 아, 나는 10밖에밖에 못해. 근데 부모가 원하는 거는 100이야. 그럼 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한계를 알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의 엄청나게 큰 기대를 보고 뭐가 있냐? 큰 압박감을 느끼겠지. 엄마가 날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나는 10밖에 안 되는 찌끄레기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은 걸 기대를 하는 거야? 부담과 압박을 느낀다고.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부응해서 살 수 없는 기대가 만들어내버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create가 얘랑 병렬이다. 그리고 이런 지나친 자랑은 또한 만들어낸다. 뭐를 만들어내냐? 아이들한테 잘못된 자아의식을 만들어낸다. 이 잘못된 자아의식을 만들어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야. 우리가 사실 영재가 얼마나 있겠니? 영재가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뭐 얼마나 있겠어? 많지 않겠지. 그지? 대부분의 사람은 범인이야. 범인이 크리미널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얘기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기 천재야. 2살 때 한글을 뗐고 3살 때 알파벳을 뗐어. 그러니까 너희가 보통 어렸을 때 그러잖냐.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 자식이 되게 천재인 줄 많이 알고 있어. 똑똑하다고 알고 있어. 근데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학교를 들어가면서 보통 많이 깨닫게 되지. 그냥 평범한 수준의 아이였구나. 잘못된 자아의식을 만드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가 하도 엄마가 너 똑똑해, 너 천재라고 하니까 지가 진짜로 똑똑한 줄 안다는 얘기야. 지가 정말로 똑똑하고 잘나고 천재고 영재인 줄 안다는 얘기야. 그렇게 부모가 이렇게 자랑을 마구잡이로 왕창 해대면은 아니야? 지나친 자의식을 만나면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면 저거 진짜 자기가 대단한 영재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좀 설명 먼저 해줄게. 아니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후랑 와서 의문사로 쓰고 주어 비동사를 쓰면은 해석이 있는 그대로의 뭐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여기서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의문사야.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이라고. 비동사 뒤에 명사절이잖아. 그 명사절에 간접 의문문이 있는 거야. 너는 네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원래 본인의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뭐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 다음 얘가 좀 문제인데 as가 접속사야. 접속사 뒤에 근데 주어 동사가 없어. 왜냐 이거 분사구문이다. 접속사 as가 살아있는 얘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야.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이 분사구문을 복구를 시키잖아. 생략된 주어가 they야. 이 they가 누구냐? 앞에 있는 they야. 여기 있는 they랑 여기 있는 they랑 둘 다 누굴 칭하는 거야? 아이들이란 말이야. 아이들이 정의되는 이렇게 된다고. 그다음 여기서 이 접속사는 as가 뜻이 뭐뭐로야. 뭐뭐로 혹은 뭐뭐처럼. 이게 이제 의미는 양태라고 하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해석이 뭐뭐로 혹은 뭐뭐처럼이에요. 아이들이 정의되는 것, 정의되는 대로 보이기보다는. 자, 근데 뭐에 의해 정의돼? 아이들 자신의 incredible, 놀라운 어떤 성취에 의하여. 말이 좀 어렵지? 한번 다시 읽어보자. 너는 그러니까 글쓴이일 거 아니야? 아니, 읽는 사람일 거 아니야? 독자일 거 아니야? 아마 어떤 부모 입장일 거라고. 자, 부모는 아이들이 뭐 있는 그대로의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 뭐가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그들의 놀라운 업적에 의하여 정의되는 대로 보이기보다는. 그래서 엄청난 업적에 의해서 규정 지어진 대로 보이는, 이게 의미한 건 뭐냐면은 뭐였어? 굳이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몰라도 되지만 본인이 단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면은 기억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정말 아이로서 이렇게 케어하는 게 아니라 뭐로서? 자랑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뭔가 부모가 아이를 갖다 뭐 취급하는 거야? 트로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아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왜 영재가 아니더라도 지 자식이니까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 아니야. 그렇게 봐줘야 된단 말이야. 뭔가 네 부모로서 뭔가 네가 자랑스러운 어떤 트로피 취급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알았지? 자, 다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이를 보고 있는 부모들은 이제 뭔가 자기 자식에 대한 뭔가 진심 어린 애정이나 그런 사랑보다는 그냥 뭔가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시는 어떤 수단으로서 아이를 갖다가 써먹는 그런 좀 안 좋은 부모들이지. 자, 다음 마지막 8번. 자, 이 if not은 풀었으면은 앞문장에 뭐를 받는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받는 거예요.
있잖아. 뭐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otherwise 하는 단어도 있잖아. 자,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이건 이제는 어떤 아이를 원한다는 얘기야? 우리 바람직한 부모의 자식이 뭐야? 아니, 바람직한 부모로서의 자세가 뭐야?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야.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면이야. 즉 이게 지금 앞문장에 어떤 아이를 원한다는 얘기야?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 부분. 즉 트로피로서의 지 자식을 원한다면, 그러면은 부모로서 너는 end up 보통 아이들을 쓰잖아. 근데 being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돼. 너는 결국 뭐를 직면하게 되냐면은 driven perfectionist child, 즉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들을 가지게 돼. 하도 부모가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너는 천재니까, 너는 영재니까 완벽하게 해. 약간 그런 세뇌 같은 거 시킬 거 아니냐.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이 아이가. 그나마 얘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야. 그나마. 근데 부담을 너무 심하게 느껴가지고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겠어.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그냥 뭐가 될 수가 있어? 들어가면 학교 자퇴하는 어떤 사람들, 중퇴자가 많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심할 수도 있단 말이야. 더 심하게는 뭐가 되는 거야? 집을 나간다든지, 아니 어디 나가서 사고 친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 어떤 부모의 기대가 좀 지나치면은. 알았죠? 네 부모가 뭔가 부모로서 너가 너무 좀 자랑을 많이 하고 기대가 크다 보면은 네 아이가 뭐 이런 좀 삐뚤어진 기질이 될 수도 있고, 좀 심하면은 그냥 약간 좀 부모랑 어떤 사이가 멀어진다든지 어떤 그런 더 안 좋은 결과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 결론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 영재인 자식이 있으면은 자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나치게 하지는 말라야. 하더라도 누구한테만 해라? 친한 친구나 부모님 정도한테만 해라. 자, 1번 문장으로 돌아가자. 여기 있는 어떤 흔한 부모의 덫, 얘가 의미한 게 뭘까? 제가 의미한 게 뭘까? 얘를 말한다. 자기 자식, 영재인 자기 자식에 대한 칭찬을 과하게 하는 거야. 실제로 이런 부모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너는 주의해야 돼. 왜? 네가 이러면 아이들이 탈승하니까 부담 느껴가지고. 자, 주의 잡고 끝냅시다. 지향함이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